네, 지난 주말 잘 보내셨나요? 주말의 시작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24 류지훈입니다. 지난 16일 FA컵 16강전이 일제히 펼쳐졌습니다. 기다리던 이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느 때보다 올해 뜨거웠는데요. 승부 차이가 3경기나 나왔고 나머지 경기는 모두 한 골 차로 승패가 갈리면서 8강 행이 결정됐습니다. 숨막히는 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2014 FA컵 경기, 지난 빅매치 하이라이트로 담아봤습니다. 함께 하시죠. 서울이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포항을 꺾고 FA컵 8강에 올랐습니다. 포항의 김영일이 기선제압에 성공했습니다. 김승대 크로스에 김영일의 헤딩 골이었습니다. 그렇게 경기는 포항의 승리로 끝나는 듯 했으나 후반 막판 윤주태가 극적인 동점골을 쐈습니다. 승부는 연장전으로 이어집니다. 연장 후반 8분, 서울의 고강민이 감각적인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끝날 것 같던 경기는 연장전 종료 직전 포항 강수일의 동점골로 결국 승부는 승부차기에서 갈리게 됐습니다. 서울 유상훈 골키퍼가 포항 김승대의 슈팅을 막아냈습니다. 포항의 세 번째 키커 문창재의 골은 골대를 맞았습니다. 서울은 윤주태와 김치우, 강승주가 모두 골망을 흔들며 4대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교체 투입 시간까지 고려했던 최용수 감독의 용병술의 승리였습니다. 현대가 더비에서는 전북이 이겼습니다. 전반 20분, 전북이 이상협의 골로 앞서 나갔습니다. 전반전 종료 직전, 울산 김용태가 얻어낸 페널티킥을 카사가 마무리하며 1대1로 전반을 끝마쳤습니다. 후반 15분, 전북의 한교원이 추가골을 넣었습니다. 울산의 김신욱이 마지막까지 만회골을 노렸지만 득점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로써 전북은 울산을 누르고 FA컵 8강에 올랐습니다. 네, 오늘 3세파는 최영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월드컵 이미 끝났습니다. 그런데요, 아직까지도 월드컵의 후폭풍이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홍명보 감독의 후임을 결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홍명보 감독의 사임으로 현재 이제 축구대표팀 감독이 자리가 공석이 되어 있는데요. 하마평에 오르는 감독들을 보면 황선홍 포항 현 스틸러스 감독, 또 FC 서울의 최용수 감독, 그리고 이전에 울산 현대를 담당했던 김호곤 감독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데 일단 축구협회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축구협회는 국내 감독뿐만이 아니라 외국인 감독까지 포함해서 이 감독군을 고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 보면 한국 갤럽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43%가 이제 외국인 감독 선임을 원한다 이런 이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일단은 한국 사람이 하든 아니면 외국인 감독이 축구대표팀을 맡든 이전 이제 월드컵을 준비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이 감독이 3차례나 바뀌었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축구협회가 차기 감독을 선임함에 있어서 2018년 러시아 월드컵까지 장기적으로 자리를 보장해주면서 이 대표팀의 경기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아무래도 촬영타임을 빨리 정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축구 대표팀의 일정을 보면요. 당장 9월입니다. 우루과이와 베네수엘라와 A매치 평가전을 앞두고 있는데 빨리 결정돼야겠어요. 예, 시간이 많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이제 7월 말이고 이 9월 초에 이 2차례 평가전이 예정이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한 경기는 우루과이하고 거의 한 99% 정도 확정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베네수엘라하고는 얘기 중이라고 하는데 일단 대표팀이 이 경기를 똑바로 치르기 위해서는 최소한 8월 중순까지는 대표팀 감독이 와서 선수들을 지켜보고 대표팀을 구성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 기술위원회를 선임을 해서 기술위원회를 통해서 이 감독이 정말 한국 축구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검증하는 절차를 빨리 거치는 게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해외파든 국내파든 공석인 한국 축구의 사령탑 하루빨리 채워줬으면 좋겠네요.
네, 주말 K리그 클래식 3경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경기 연속 무패 행진 중인 제주와 4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죠. 서울이 맞붙습니다. 어느 팀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이 경기 재밌는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이 경기가 이제 제주도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지게 되는데요. 네. 이 프로축구계에는 하나의 속설이 있습니다. 다른 팀들이 제주 원정만 가면 이기기 힘들다 이런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요. 뭐 이상하게도 제주도에 도착하면 선수들의 컨디션이 들쭉날쭉하다는 게 이 팀들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예외팀이 바로 이 FC 서울입니다. FC 서울이 제주도만 가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요. 2006년도 3월 25일 이후 11경기를 치렀는데 5승 6무로 단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팀들은 제주도 원정이 힘들다고 하지만 서울만큼은 제주도 원정이 편한 모양입니다. 이 경기 주목해야 할 2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제주와 서울의 미드필더의 핵심인 송진영과 고명진 선수인데요. 이 두 선수가 2003년도에 중학교를 중퇴하고 나란히 FC 서울 유니폼을 입습니다. 일찌감치 프로에 진출해서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이 어려움을 많이 같이 겪으면서 동고동락한 사이거든요. 이 두 선수들이 가까운 사이지만 이 송준영 선수가 2008년도에 호주로 이적하면서 헤어졌고 그리고 2013년도에 송준영 선수가 K리그로 복귀를 하면서 이 두 선수가 이제는 맞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해까지 2차례 그라운드에서 충돌을 했는데요. 네. 두 경기에서 모두 서울이 이겼고 개인적으로도 고명진 선수가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승부가 펼쳐질지 궁금하네요. 서울은 이 경기에 앞서서 외국인 선수를 추가로 영입을 했습니다. 이전에 성남에서 뛰었던 에벨톤 선수인데요. 최용수 감독이 그동안의 공격력 부족으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새로운 공격수가 가대해서 기대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 에벨톤 선수 성남에서 뛰면서 64경기에서 17골 넣은 능력 있는 공격수입니다. 최전방 스트라이커뿐 아니라 측면 윙어로도 활용이 가능한 선수인데요. 네. 서울이 후반기에 이 대반격을 준비하고 있는 듯합니다. 경기에서는 서울이 다소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은 수비를 3백으로 전환한 후에 수비가 한층 안정됐고요. 주중에 있었던 FA컵 16강전에서 포항을 승부차기로 꺾으면서 기세가 높습니다. 제주 원정에서도 강했기 때문에 서울이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최영석 기자는 K리그는 물론이고요. FA컵에서도 연일 승리포를 쏘아올리고 있는 서울의 우세를 점쳐줬습니다. 다른 기자들의 의견은 어떨까요? 함께 보시죠. 네, 서울의 상승세는 3세판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3명 모두 공 3개 이상씩을 주면서 서울의 승리에 많은 기대들을 해주셨는데요. 상승세는 쭉 제주 원정 그까이 거, 3백으로 제주 잡는다 등 서울의 승리가 유리하다는 한 줄 평들 뿐이네요. 네, 이번에는요, 내일 열리는 전북과 상주의 경기 살펴볼 차례인데요. 이 경기는 상주에게 좀 핸디캡이 많이 주어진 채 진행될 거라고 하는데 무슨 얘기인가요, 이게? 예, K리그에만 존재하는 네. 특이한 룰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상주 선수들이 현역 군인이거든요. 네, 그렇죠. 이 선수들이 이제 프로에서 뛰다가 이 공복무를 하게 되면 이 상주에 입대를 하게 되는데 상주 선수들이 이 원래 소속팀과 경기를 하게 되면 그 네. 경기는 출전하지 못하도록 룰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 네. 이 상주 소속 선수 중에 전북 유니폼을 입었던 선수가 총 7명이 있는데 이들 선수들 가운데 주전으로 활약한 선수들이 몇 명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상주가 결국 베스트 전력으로 전북전에 나서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이 상주를 맞이하는 전북은 주중에 FA컵 16강 울산을 상대로 2군 선수들을 주로 출전을 시켰습니다. 주전들에게 휴식을 주면서 이 주말 경기를 대비하는 것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주전에 전북이 좋은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합니다. 최강희 감독은 K리그 클래식 정규리그에서 꾸준하게 성적을 내는 것을 제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팀의 베스트 전력을 K리그 클래식 경기에 집중시킬 계획입니다. 상주는 최근 3경기에서 2승 1패를 거두면서 월드컵 휴식기 이후에 조금 더 강해진 모습입니다. 월드컵 휴식기를 통해서 한상훈, 강민수 등 이 능력 있는 선수들이 몇 명 입대를 하면서 전력이 좀 좋아졌는데요. 월드컵을 다녀온 이근호 선수가 아직 정상 컨디션을 찾고 있지 못하고 있지만 권순영, 이상호 선수 등이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전북 소속인 서상민, 김동찬, 이승현 선수 등이 친정팀을 상대로 출전하지 못하는 게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전북이 안방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북은 이동국이 건재하고 또 이상엽이라는 새로운 공격수가 가세해서 공격 옵션을 늘려줬습니다. 이 선수층이 굉장히 두터운데요.
이런 강력한 스쿼드를 앞세워서 상주를 공략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이 많은 골을 터뜨리면서 승리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최용석 기자 말대로 전북이 화끈하게 이길지 내일 경기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3세판으로 미리 예측해 보시죠. 네, 3세판 결과만 봤을 때는 차포가 없는 상주가 절대적으로 불리해 보입니다. 허재원 기자는 전주성에는 자신이 있다며 전북의 홈 2점을 강조했고요. 최용석 기자, 휴식이라는 보약 먹는 전북을, 우충원 기자, 라이온킹 이동국을 응원하면서 모두 전북의 승리가 유력하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오늘 낮 경기죠. 11경기 연속 무승으로 깊은 수렁에 빠진 경남, 양동현을 영입하면서 공격력이 강화된 울산이 일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 팀의 대결 3세판으로 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울산의 우세에 2표 나왔지만 한 줄 평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정신 차릴 때가 됐다. 흔들리는 울산 등 충고성 한 줄 평들 뿐이고요. 무승부를 예측한 최용석 기자마저 기운 차리지 못하는 울산의 호랑이들이라면서 따끔한 일침을 가해주셨습니다. 네, 다른 두 기자들은요, 울산을 지지해 주셨는데 최용석 기자만 무승부라고 하셨어요. 네. 이유가 뭔가요? 이게 사람도 인체가 건강하려면 허리가 이 튼튼한 그쵸, 힘으로 뒷받침이 그쵸. 돼야 되잖아요. 네. 네, 울산의 최근 경기력을 보면 이 전체 팀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미드필더 부분에서 좋은 활약을 펼쳐주지 못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공수 연결이라던가 또 공격에서 골을 넣기 위해서는 이 미드필더에 있는 선수들이 밑에서 받침을 잘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서 선취골을 먹고 경기를 끌려나가는 장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울산도 좀 어려운 경기를 하지 않을까 해서 무승부로 예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전북의 골키퍼 최은성이 내일 경기로 18년간의 프로 생활을 은퇴합니다. 전북은 최은성을 위해 교체 카드를 사용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거야말로 진정한 의리축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최은성 선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야구 3세판 이어가겠습니다. 네, 전반기를 마친 프로야구가 짧은 휴식기에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프로야구 전반기 결산과 후반기 관전 포인트까지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안승호 기자의 설명으로 함께 하시죠. 올 시즌도 예상이 줄줄이 빗나갔습니다. 시즌 전 대체적인 예상은 전 구단 평준화였습니다. 상위팀 전력 손실이 있고 하위팀은 상승 요인이 있어 전반적으로 고른 성적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틀렸습니다. 전반기를 보자면 삼성을 위한 삼성의 레이스였습니다. 삼성은 전반기 막판 4연패로 주춤하긴 했지만 올스타 브레이크까지 49승 2무 27패, 승률 6할 4푼 5리로 단독 선두로 전반기를 마감했습니다. 삼성은 출발선에선 절대 강자로 평가받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삼성은 4월까지만 해도 11승 10패로 두드러진 성적을 거두지 못했는데요. 톱 타자 자리에서 외국인 타자 나바로가 만능 활약을 해주고 안방에선 이지영과 이응렬이 역할 분담을 하며 시즌 전 걱정거리를 완벽하게 해소하고 5월부터 고속 질주를 했습니다. 삼성이 전반기 내에 양지에 있었다면 유달리 힘든 시간을 보낸 팀도 있었습니다. LG는 지난해 11년 만에 포스트시즌에 진출하며 감격의 가을을 보냈는데요. 현장에 수장이던 김기태 감독이 개막 이후 17경기 만에 자진 사퇴를 하는 홍역을 알았습니다. LG는 새 사령탑을 맞아 재정비를 했는데요. 양상문 감독 체제 이후 5할 이상 승리를 거두고 있습니다. 미약하지만 4강 부실을 살려놓고 있습니다. 가장 고단해 보이는 팀은 역시 하나 이글스였습니다. 하나는 지난해 한국 시리즈 우승을 10번이나 이룬 명장 김웅용 감독을 영입해 도약을 노렸지만 최하위로 떨어지고 말았는데요. 올 시즌을 준비하면서는 FA 시장에서 국가대표 테이블 세터로 통하는 정근호와 이용규를 영입하며 역동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별다른 전력 보강을 하지 못한 마운드 부실이 드러나면서 또 한 번 순위 싸움에서 맨 아래로 처지고 말았습니다. 전반기는 뭐니 해도 타고 투조의 시즌이었는데요. 두산과 넥센 등은 팀 타율 3할을 넘나들 정도로 파괴력 있는 레이스를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실속은 투수력이 좋은 팀들이 챙겼는데요. 팀 평균 자책 1위의 NC가 3위에 올랐고요. 팀 평균 자책 2위의 삼성이 선두로 우뚝 섰습니다.
후반기 최우선 관전 포인트는 역시 삼성의 견제 세력 탄생 여부입니다. 삼성 독주에 제동을 걸칠 수 있는 팀이라면 역시 넥센을 꼽을 만합니다. 넥센 영경혁 감독은 전반기 막바지부터 우리는 한 계단씩 올라간 뒤 한번 기회를 보겠다고 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 기회가 빨리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넥센은 전반기 마지막 20경기에서 14승 6패로 승률 7할을 날렸습니다. 넥센은 부상과 부진으로 전력에 이탈해 있던 조상우, 문성현, 오재용 등을 모두 합류시켜 시즌 중반 이후 레이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포인트라면 4강 티켓의 마지막 주인을 가리는 일인데요. 일단 선두 삼성과 2위 넥센 그리고 안정된 선발진의 NC는 무난히 포스트 시즌 진출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최대 격전지는 4위 자리인데요. 4위로 전반기를 마친 롯데 그리고 롯데를 3게임 차로 추격하는 두산과 그 뒤를 0.5게임 차로 뒤따르고 있는 기아가 치열한 다툼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세 팀은 역시 마운드에서 승부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는 최근 에이스 모습을 잃어버린 유먼이 부활이 절실하고요. 두산은 퇴출된 용병 볼스테드 자리에 새로 들어온 용병이 어느 정도 활약을 해줄 것인가에 따라서 향후 레이스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아는 역시 전방에 막판 가세한 송은범이 어느 정도 전력의 플러스가 될지 그것에 따라 승수 쌓기의 속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기아는 선동열 감독 부임 3번째를 보내고 있는데요. 지휘봉을 잡은 뒤로 한 차례도 가을 야구를 하지 못한 선 감독으로서는 자존심을 건 후반기 승부를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 기록에서는 넥센 두 선수가 이슈를 만들어갈 것 같습니다. 홈런 30개로 전반기를 마친 4번 타자 박병호가 과연 몇 개까지 홈런을 때릴지 우선 관심을 끌고 있고요. 전반기를 13승으로 마무리한 외국인 투수 베네켄이 2007년 두산 외국인 선수이던 다니엘 리오스 이후 7년 만에 20승 투수로 다시 떠오를지 그 또한 화두로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해보다 관중 수가 더 늘면서 열기를 더해가고 있는 프로야구. 오는 22일부터 순위 경쟁을 재개하게 됩니다. 후반기 첫 경기 전망 안승호 기자가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기아는 다른 팀보다 이틀 먼저 휴식에 들어가 브레이크 기간을 일주일이나 보냈는데요. 전력 재정비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긴 휴식이 마운드에는 보약이 된 데 반해 타선에는 독약이 될 여지도 없지 않은데요. 그래도 마운드 힘으로 안정된 경기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기아는 4위권과 간격을 좁혀놓으며 동기부여가 된 상태입니다. 의욕적으로 후반기 첫 경기를 치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아 우세를 점칩니다. 개막 시점과 비교해 NC와 한화의 이상은 크게 달라져 있습니다. NC는 상위권에 올라 있고 한화는 탈꼴찌가 버거운 상태인데요. 두 팀의 달라진 위상이 후반기에 또 한 번 반전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두 팀 모두 에이스급을 내세우는 경기가 될 텐데요. 전력상 아무래도 NC 우세가 예상됩니다. 두산은 당초 전반기에 최소 5할 승률을 맞춰놓고 후반기 반격을 노리려 했지만 목표 달성에 실패했습니다. 그래도 5할 대비 승패 차이가 크지 않아 후반기 초반 승부를 걸어볼 만합니다. SK는 외국인 타자 스캇의 항면 파문으로 여러 군데 상처를 입고 후반기에 들어가는데요. 5할 승률에서 너무 떨어져 있는 것이 아쉽습니다. 4강 진입을 위해 여전히 후반기 초반 승부를 걸 만한 두산 우세를 점칩니다. 삼성은 꼭 필요할 때 올스타 휴식기를 맞았습니다. 전반기 막판 주포 최용우가 늑골 부상으로 뛰지 못하는 등 전력에 차질이 생긴 끝에 4연패로 몰렸는데요. 삼성으로서는 닷새 휴식이 분위기 전환과 전력 정비에 시간이 됐을 듯합니다. 정상 전력으로 맞대결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후반기 첫 경기는 삼성 우세가 예상됩니다. 네, 프로야구 하이라이트 뭐니 해도 가을 야구를 즐기는 4강팀 대결 아닐까 싶은데요. 그 스타트가 될 후반기 첫 경기 예상 3세편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죠. (3세판) 예상대로라면 기아가 기분 좋은 출발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3명의 기자 모두 기아가 LG를 이긴다고 했고요. 그 이유들을 살펴보면 이경재 기자는 올스타의 기운 때문이라고 했고요. 안승호 기자는 초장기 브레이크가 보약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이원만 기자는 기아의 반전 드라마를 예고하셨네요. 이어서 NC와 한화의 경기 전망입니다. 이경재 기자가 만년 꼴찌 한화를 응원하고 나섰습니다. 전반기 막판 무서운 상승세를 그 근거로 내세웠고요. 안승호, 이원만 기자는 돌풍과 격세지감이라는 말로 NC의 승리를 예측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SK와 두산의 경기 예상입니다. 두산의 2표,
SK에 한 표로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이경재 기자는 스캇 파동으로 분위기가 흐려진 SK를 걱정했고요. 안승호 기자는 4강 복귀의 마지막 동력이라는 말로 두산이 유리할 거라고 했습니다. 이원만 기자는 두산은 매 경기 위기라며 SK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과 롯데의 맞대결 예상입니다. 후반기에도 삼성의 독주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안승호 기자는 휴식기가 단비였다며 이원만 기자는 위기는 잠시뿐이라며 삼성이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갈 거라고 예측해 주셨습니다. 이경재 기자는 에이스 대결이 될 거라며 롯데가 승수를 올릴 거라는 의견입니다. 네, 월드컵의 열기 속에서도 400만 관중을 돌파하면서 여전히 높은 인기를 이어가고 있는 프로야구 후반기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선수들 화이팅입니다. 네, 계속해서 지난주 3세판 결과 함께 하시죠. 여름 강자 삼성을 빗대어 여름 삼성이라는 말이 있죠. 3세판에는 여름 이원만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이원만 기자가 여름 들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NC, 기아, SK, 두산의 승리를 모두 맞춰주셨고요. 그 뒤를 이어서 안승호 기자가 3경기를, 기자의 한 수를 내세웠던 이경재 기자는 2경기를 맞춰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축구 3세판 예상 결과입니다. 한 달간의 축구 축제, 월드컵의 주인공은 독일에게 돌아갔습니다. 이 영광을 허지원 기자도 함께 누려. 브라질의 굴욕은 3, 4위전에서도 이어져 최용석, 우충원 기자의 예측대로 네덜란드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득점왕은 그 누구도 언급 안 했던 로드리게스가 차지했습니다.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 독일이 우승하면서 약 20년 만에 FIFA 랭킹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반면 우리나라 한 계단 올라 56위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번 월드컵을 계기로 한국 축구가 더욱 발전되길 바라봅니다. 네, 이어서 지난주 해외 사이트 예측 결과입니다. 독일과 아르헨티나의 브라질 월드컵 결승전에선 연장전 끝에 독일이 아르헨티나를 1대0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해서 예측이 적중했네요. K리그 최고의 별들과 팀 박지성이 꾸미게 될 한여름밤의 축구 축제 올스타전이 오는 25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명단 발표 자리에서 재미있는 출사표들이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최영석 기자는 어떤 말이 가장 인상적이셨어요? 네, 이 자리에 팀 박지성 대표로 박지성 선수하고 이영표 선수가 나왔고 K리그를 대표해서는 차두리 김승규 선수가 나왔는데요. 이 김승규 선수가 월드컵을 통해서 굉장히 스타가 됐잖아요. 네. 근데 올스타전은 사실 좀 이벤트성 경기라서 좀 골도 허용해야 되고 세레머니도 나와야 되는데 김승규 선수가 무실점 방어를 선언했습니다. 네. 김승규 선수가 어떤 활약을 펼칠지 궁금하고 이 박지성 선수가 오랜만에 고국 팬들 앞에서 골을 넣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이에 화답하는 대답으로 이영표 현 해설위원이죠 선수가 박지성 결혼하기 전에 꼭 골 넣으라고 얘기했는데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원한 캡틴, 전설, 박지성의 제2의 인생을 응원하면서요. 스포츠 24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